네, 안녕하세요. 푸른 청담 타주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주론, 갑진년이니까 갑진일주를 해보겠습니다. 갑진년이니까 조금 일주론을 좀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는데요. 괜찮다고 하면 다른 일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갑진일주는 십성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행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목을 볼 때 항상 생목인지 사목인지 제가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생목입니다. 생목이라는 거는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는 거,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그런 것을 좀 더 추구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목국토라잖아요. 이 목국토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쟤를 통제하고 일을 하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토라고 하는 거는 난습하거든요. 난습하다는 거는 뭔가 씨앗을 심었을 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사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가 있다면 왜 사과는 빨갈까? 왜 사과는 동그랄까? 뭐 이런 거 좀 의미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목하고 사목을 잘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갑진 일주 같은 경우는 생목으로 작용한다. 뭔가 만들어내고 길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토는 양지 바른 촉촉한 땅이라 전곡이 뿌리를 내리는 게 편하다. 여기서 편하다는 거는 전투력이 없다. 여기서 전투력이 없다는 거는 내가 뭔가 그 쟤를 취하고 일을 하는데 편하게 취하고 공간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을축일축이에요. 여기도 편제잖아요. 을축일주가는 한 스페어, 뭔가 씨앗을 자랐는데 뭔가 그게 잘 자라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주들은 분주합니다. 이 토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개발하고 바꾸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동적이에요.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정적이에요. 그래서 진토 자체가 이거 변화하는 토인데 간목이나 자체가 진토에 착근을 하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잘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간목 자체가 진토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뭔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진토라는 자체가 너무 편해. 그냥 이대로 내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 도태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갑진년이 그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막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뭐 할만하니까 좀 버티면 좀 이따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갑진년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 씨앗을 뿌리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실행하고 바꾸고 그래야 되는 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토 같은 경우는 수의 상고예요. 이게 수는 인성이잖아요. 내가 재를 취할 때, 일을 할 때, 뭐 공간적으로 한다면 항상 이 인성을 인식을 해서 일을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의 창고잖아요. 식당이라는 건 경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을 진행하고 결정을 할 때 내가 배운 게 아니라 경험했던 거, 내가 해봤던 거, 내가 느꼈던 거를 토대를 가지고 뭘 선택한다든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편제인데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행적인 부분을 그 차이를 좀 잘 읽어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 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앉은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지 않고 순하다. 전투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일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오행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오행에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자란 거에 의해서 성향 자체는 바뀔 수 있는데, 갑진 일주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성격이 급하지 않고 좀 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행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사주에 이제 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을목 겁재가 있어요. 겁재가 있거나 운에서 있거나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정제는 내 것이에요. 현재는 내 것이거나 내 것이 아니다. 정제는 내게 맞아요. 그래서 흔히 남자 사주의 정제를 본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내 거일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편제뿐이 없어요. 그러면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편제니까 근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제가 있고 그 편제가 배우자라고 하면 그게 배우자 본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진토 안에는 을, 에, 무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갑진일주가 이제 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써왔겠죠. 근데 을목이 있거나 운에서 온다고 하면 이 진중, 을목, 겁재가 으로 나온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정제예요. 갑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편제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정제예요. 이게 뭐냐면 을목이 와가지고 이 진토를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내 거라고 뺏어 오던가요.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을목이 왔을 때 이런 재적인 문제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중 을목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 뭐 친인척이 될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이랑 그런 연결되는 그 재의 문제, 영역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을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오행이 있다고 하면 좀 괜찮긴 한데 그냥 찐으로만 있다고 하면 이게 을목한테 뺏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겁재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경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있었을 때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갑진 입주 자체는 그냥 정적인 상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앉은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사주 내에서 그 변화를 하고 좀 발전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화입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가장 필요한 게 오행진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뭔가 농사의 계절이라 한다면 가가지고 씨를 심고 농사를 짓고 밭을 얻고 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진 일주 자체는 지금 현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난 지금 먹고 살만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언젠가는 쌀이 이만큼 있는 게 호로록 다 순간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매년 농사를 하잖아요. 쌀을 심잖아요. 왜? 안 심으면 언젠간 다 없어지니까 생산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그리고 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김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산성이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먹었는데 김맛을 알아보이니까 여기저기 다 퍼져드니까 우리 먹을 것도 점점 줄어드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필요해서 뭔가 생산성을 늘리고 뭔가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능동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갑진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 식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식신이 있다고 하면 흔히 난습한 거, 이 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이 편제를 다뤄야 되는 기술, 뭐 일,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그리고 식신 같은 경우에는 치유, 치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갑진 일주에 병화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간혹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끝나면 제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대화를 했는데 제 그 얼음짝 같은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갑진 일주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하고 대화만 나눠도 이런 치유, 뭐 치료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갑진일주 병화를 쓰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렇게 나도 이런 식으로 나도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식신이란 작용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면 친하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가 많다, 뭐 중첩. 그러면 내가 이런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거를 내가 그걸 다 처리를 했어요. 처리하면 뭐예요? 돈이 된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내가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돈이 아니라 빛이다. 토가 많았을 때는 이 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잘 보세요. 그게 흔히 말하는 용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목일주가 토가 너무 많으면 일에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일 조절 같은 거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금이죠. 이게 관성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관성이 있다는 거는 가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수 보면 다 나무 모양이 다 똑같이 비슷한 모양을 했죠. 근데 금이 없이 갑진 일주가 뭔가 나무가 자란다고 하면 나무가 이렇게도 자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자랄 수도 있고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 근데 관성이 있다고 하면 형식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안 한다고 하면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차에 막 닿을 듯 말 듯 어디 막 옆에 있는 건물에 그 뚫고 들어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좀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진일주가 금이 있다고 하면 장사를 한다. 프랜차이즈 하는 게 알맞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매뉴얼대로 뭐 신메뉴, 때가 되면 신메뉴 되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진일주 자체는 변화를 안 하는데 금이 있다고 하면 외부의 작용에서 내가 변화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좀 직장 다니기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가 있다. 수가 있다고 하면 이미 이게 앉은 자리 수의 보지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있다고 하면 이 편제를 다루는 자격, 공부, 문서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많으면 내가 이런 거, 뭐 자격, 공부, 문서 때문에 이게 그 죄를 만들어내는 공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어떻게 다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오행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수만 많다 보면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늦어질 수가 있어요. 남들은 뭔가 공부 끝내고 취업도 하는데 난 아직도 공부 중이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얼마만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명에서 보시면 그 타이밍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굉장히 좀 정적인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만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차리더라도 오래되고 낡더라도 그냥 그 상태 계속 유지해요. 왜? 뭔가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를 해야지 뭔가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항상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갑진일주가 굉장히 사주가 이제 동적이고 화라든지 이런 게 금이라든지 잘 발현되어 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잘 적응하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갑진일주를 대강 했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그렇고요. 그래서 갑진년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남원이었습니다.